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 정부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이 나온 이유, 바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차원입니다. 최근에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향후에 집값 폭등에 대한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안이 제시가 된 것이죠.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찍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공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급적인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야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공급이 더디기 시작하면서 향후에 주택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동향에서 보듯이 이 허가 물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9%나 감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착공 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56%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준공 물량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듯 공급이 감소됨으로써 향후에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겠냐라는 정부의 고민 상당히 좀 높다 볼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런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시장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곳들은 집값이 상승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급이 감소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집값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매매시장도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집값 오르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거하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 큰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확대에 강안하고요, 민간주택 활성화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물량 확대는요, 3기 신도시, 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좀 인상해가지고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이라든가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이런 데를 용적률을 좀 더 상승하고 민간을 공공으로 좀 전환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크게 와닿는 부분은 좀 적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인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뉴홈, 그리고 또 공공도심 복합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 공공도심 복합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약 55곳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정됐던 곳은 70곳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20곳 정도가 해제가 돼가지고 현재 55곳이 남아있는데,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유권만 이전돼도 청금청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일반 재산권에 대한 침탈이다,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시 복합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또 완화하겠다라고 합니다. 1년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허가 부분을 인센티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그렇게 사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공사비 증액 기준에 대한 마련을 해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시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인허가 부분 절차를 개선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심의 부분을 통합적으로 심의하겠다, 이것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재개발에서도 신속 통합 계획이라는 것이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심의들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건설 인력을 확충해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이거를 조금 낮춰보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확대하는 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처럼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된다라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 규제적인 부분이 지금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상화가 쉽게 되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취득세 안은 나왔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못해서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이 PF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피아파트 주변에서는 최근 들어서 PF 대출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부에서 PF 대출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분양이 잘 돼야지만 PF가 확실히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시장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정부에서 이런 보증을 확대해 주거나 여러 가지 완화책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 PF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분양 활성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분양 활성화 자체도 가격이 올라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면 활성화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금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뭐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분양 시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파트 시장, 그것도 이제 서울이나 또는 수도권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아파트 자금 조달 지원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전세 사기, 특히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 비율을 상당히 낮췄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을 노리고 투자하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 그런 것을 바라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 소득, 그런 걸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 역시나 아파트에 비해서 투자 대비 월 수익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들은 사실 그 어떤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임차인들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오는 시장이지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시장은 사실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 비아파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지원해주고 규제를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기도 합니다. 역세권 주변에서 차를 갖고 다니지 않고 공유형 교통시설을 활용했을 때 세대당 주차장을 완화해 줌으로써 조금 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용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자들이 아파트가 아닌 이 비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체만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약간 의구심이 좀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시에 무주택 간주, 그리고 또 취득세에 대한 어떤 무주택, 그거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이면 무주택으로 취득세는 간주되고, 양도소득세까지는 지금 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는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아직도 비과세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절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통해서 도심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개선하게 주겠다.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에 모아타운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어떤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들의 이 어려운 점을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개선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최근에 이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은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쪼개진 것은 현금 청산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가도 이제 동일하게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진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시키는 그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차를 통합해가지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거는 뭐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자, 서울에서도 보면 수도권에서도 이제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이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를 꾀한다라는 것이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신축 아파트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가격이 이렇게 싸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상향 필터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하향 필터링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급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역시나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개선책도 나오는데,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기반을 하고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만 제곱미터인데 공공과 함께 참여하면 2만 제곱미터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걸 4만까지 늘려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떤 사업성이 있었을 때 조금 더 공급이 원활하게 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기금 융자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기금 융자가 잘 안 돼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한번 공급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이렇게 지금 민간과 공공에 대해서 부분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6일 정부에서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사실 정리하자면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살짝 보는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 만드는 데 좀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